저는 29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저희 집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복잡한 부모님들의 문제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친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살았습니다.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해서 처음으로 취업하게 된 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직원 5명의 작은 회사였지만 그런대로 잘 굴러가는 곳이에요. 저보다 9살 많은 남편이 저희 회사의 사장이었고, 만나서 2년 연애하다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시댁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따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때 다시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한 뒤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입니다. 1년에 최소 6개월,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사업체 관리를 해야 하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혼자서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신혼생활 1년 중에 절반을 남편 미국 보내놨더니 나중엔 우울증까지 생기는 듯 하더라고요. 결국 1년 만에 하던 일 그만두고 시댁 들어가서 시부모와 함께 살았어요. 왜 시댁을 제 발로 기어들어가서 합가 생활을 시작했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엔 아들만 둘 있는 집안에 딸이 새로 들어왔다면서 저를 엄청 예뻐하셨었거든요. 남편이 3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둘째 아들은 미국 현지에서 태어났어요.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면서 온 가족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상태지만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시부모님이 노후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첫째 아들인 제 남편은 대학을 한국에서 나오고 싶다고 해서 아버님과 함께 일찍 들어왔고, 어머님과 둘째 아들이 미국에 남아서 시동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시킨 후에 어머님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말씀하실 때 중간중간 영어를 자주 섞어 쓰시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처음에는 마인드 자체도 미국식 오픈 마인드라고 하면서 며느리 괴롭히고 고부 갈등 겪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기 직전이나 신혼 때는 정말 시부모 2분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서 항상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저를 데리고 쇼핑하러 다니는 등 그때까지는 서로 얼굴 붉힐 일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신혼 1년 동안 남편 혼자 미국 보내놓고 독수공방하며 지낼 때 외롭고 우울했었는데, 그나마 시부모님 얼굴 자주 보면서 같이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가족이라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친정부모와 연락을 안 하고 살다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남들보다 조금 많은 편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시부모님들이 살갑게 대해주시고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심적으로 위안이 되고 그분들에게 기대게 되었어요. 남편이 반년짜리 미국 출장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먼저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왠지 시댁 생활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 거절했었는데, 몇 달 뒤에 남편이 출국할 때가 되니까 다시 혼자 반년 동안 외롭게 지낼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처음엔 시험 삼아 1달 정도만 시댁에서 같이 지내보기로 했었는데 의외로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 정리해버리고 시댁에서 다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저희 시댁의 집도 50평대로 넓은 편이라서 저 하나 더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서로 부대끼는 것 없이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남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시부모님이 일 그만하고 같이 놀러 다니자고 하셔서 그때부터는 직장도 그만둔 채 집에서 집안일 정도만 하며 시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난생 처음으로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고, 시부모님 따라다니면서 1년 정도는 마치 제가 2분의 진짜 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 시부모와 갈등을 겪고 심하면 이혼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치 딴 세상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고, 저는 부모 복이 없었으니 늦게나마 시부모 복이라도 받았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일단 그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시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좋은 분들이고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초에 남편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시댁에서 다 함께 지냈어요. 같이 사는 동안 별일 없었고 지난 8월 남편이 또 미국으로 출국할 때까지는 네 사람이 싸우는 일 한 번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미국으로 떠난 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제 임신 소식은 집안의 경사였고 그때부터 시부모님께서 저를 특별 대우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나마 제가 하던 일이라고는 집안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 조금이었는데 그때부터 일주일에 3번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가 집에 오시기 시작했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손끝 하나 까딱하지 말고 편히 쉬라 하시더라고요.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장 보러 갔을 때 작은 물건 하나도 못 들게 하시고 사소한 심부름도 절대 저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조금 오버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를 잘 챙겨주셨고 먹는 것도 임신 초기부터 신경 써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음식들을 많이 해주셨죠. 배불러서 더 못 먹겠다 싶을 때도 한 숟가락씩 더 먹어라. 너만 먹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같이 먹는 거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 라고 하시면서 매일 삼시세끼를 밥 2공기씩 먹이시고 밥 먹고 나면 각종 과일에 영양제까지 쉴 새 없이 저한테 먹으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부모님의 이런 관심이 너무 감사했고 제가 임신했는데 챙겨줄 친정부모가 없음에도 전혀 아쉬움 없을 정도로 물심양면으로 잘 챙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시부모님이 너무 유난 떠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지만 다 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가 지나치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이제는 도저히 시부모님들의 관심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 수준이 되었어요. 같이 살다 보니 24시간 시부모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으며 살았는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면서 이건 된다 저거 안 된다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만두가 먹고 싶어서 간식으로 만두를 먹자고 하면 안 돼. 뱃속 아이가 만두처럼 빵빵한 얼굴을 갖고 태어나면 어쩌려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가도 포도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포도 좀 사가자고 하면 포도는 절대 안 된다. 아이 피부색이 시퍼런 포도 색깔이 되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못 먹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두 분께서 저한테 장난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정말 진지했고 진짜로 뱃속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날로 늘어만 가더라고요. 어머님, 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오늘 점심에 짜장면이나 배달시켜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중국집 위생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냐면서 그거 먹고 탈이라도 나서 뱃속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절대 안 된다 하십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에 콩나물밥 해 먹을까요? 제가 양념간장 맛있게 만들어서 해드릴게요. 어떤 날에는 갑자기 콩나물밥이 아침부터 먹고 싶어서 저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괜히 콩나물 먹었다가 콩나물처럼 비실비실한 아이가 태어나면 어쩌냐면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안 된다 말리셨어요. 집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시니 저는 저대로 불만은 쌓여가고 안 된다고 말릴수록 먹고 싶은 음식은 자꾸만 늘어나더라고요. 결국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부모 눈을 피해 밖에 나와서 몰래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쪄낸 찐빵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날 더운 것도 있고 편의점 의자에 앉아 찐빵을 먹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는 시어머님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오시더니 제 손에 들려있는 찐빵 뺏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요. 너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숨어서 하는 거냐? 만두랑 찐빵 먹지 말라니까. 손주 얼굴이 찐빵처럼 빵빵한 애가 태어나면 어쩌려고?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싶어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진짜 애한테 안 좋은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어머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밖에서 몰래 찐빵을 먹다가 걸린 뒤로는 외출하면 제가 어디서 뭘 먹고 다니는지 매번 사진 찍어서 시어머니한테 검사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일이고 어머님 생각에는 저랑 뱃속의 아이한테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서럽고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일이라 왠지 더 치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 본 적도 있었는데 남편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밥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고 하는데 저는 입덧은 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입이 터져서 하루 삼시세끼 밥을 2그릇이나 먹고도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항상 뭐가 먹고 싶어 미치겠어요. 임신한 뒤에 살도 엄청 올라왔고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보통 우량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들 다 먹는 사과까지 먹지 말라며 괜히 사과 먹었다가 아이 얼굴에 빨갛게 홍조가 생기면 어떡하냐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어요. 저희 집 메뉴도 제가 임신한 뒤로는 삼시세끼 미역국에서 바뀌질 않기 때문에 아마 아이 낳고 난 뒤로는 미역은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심하게 단속하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할라치면 뱃속 아이한테 안 좋으니 가만히 누워만 있으랍니다. TV에 나오는 산부인과 의사조차도 가만히 있는 것이 태아에게 좋은 일은 아니라며 가벼운 운동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화장실 가려고 걸어 다니는 것조차 조심하라 하시고 맨날 밥 먹고 누워만 있으라고 하세요. 하도 쫓아다니며 닥달을 하고 잔소리를 하시니까 아무리 저를 위한 소리라고 해도 이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뛸 정도가 되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을 취하고 태교에 신경 써야 하지만 시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지경이에요. 이게 저를 위한 일인지 그냥 저는 안중에도 없고 뱃속에 있는 손주를 위하는 일인지 어차피 둘 다 맞는 말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점점 불만이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2분이 은퇴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일도 없으시고 시간 많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우니 그 남는 에너지를 저한테 쏟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시댁 들어가서 살았을 때는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느껴질 정도로 답답했어요. 먹는 것도 맘대로 못 먹고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길 하나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길 하나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집안에서는 도저히 풀 길이 없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먹는 걸로 생긴 스트레스는 먹는 걸로 풀어야 한다면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밖으로 나오라 하더라고요. 외출 준비를 하는 제게 또다시 시어머니가 어딜 가냐고 물었고 친구 만나러 간다는 말씀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혹시나 시부모님과 마주칠까봐 집 근처에서 만난 것도 아니라 지하철 2정거장 거리로 약속 장소를 정하고 친구를 만났어요. 그날따라 곱창이 너무 먹고 싶어서 친구랑 만나자마자 곱창 대창 양껏 시켜서 마음 놓고 먹고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어딜 가나 싶어서 몰래 따라와 봤더니만 겨우 이거 먹으려고 그런 거야? 기름만 잔뜩 있고 몸에도 안 좋은데 왜 이런 걸 먹으려고 난리야? 진짜 저 그때 너무 놀라서 곱창집 의자와 같이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제 나이가 내년이면 30인데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고 사생활을 전부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끝까지 먹지도 못하고 시모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그날 새벽에 남편과 전화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애 낳고 살다가는 앞으로 시부모님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고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로 잔소리를 하시는데 아이 키우는 동안에는 얼마나 더 심하게 간섭을 하시겠어요? 남편에게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고 차라리 당신이 있는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건 아무리 빨라도 내년 2월이었고 그때까지 저 혼자 시댁에서 버티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은 그럼 일단 내년까지라도 미국에서 같이 있자면서 넘어오라 했고 그 결정을 내린 것이 9월 중순 배가 불러오면 비행기 장시간 타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서 10월 초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미국이었고 제가 영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한적하고 조용한 미국 생활이 제 성향에는 딱 맞더라고요.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도 몇 년 전 돌아가셨고 한국에는 더 이상 제 친정이라고 부를 만한 식구도 없었고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도 몇 명 없었기 때문에 한국 생활이 그립다거나 미국에서 사는 것이 외롭진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운 미국에서의 일상이 저한테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아이까지 여기서 낳고 정착해서 살아볼 생각이에요. 남편도 한국보다 미국 쪽 일을 더 늘려서 할 계획이라 여기에 제가 있을 때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더 길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저를 위해 관심을 주신 건 알겠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손주를 보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져서 그런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관리하려고 드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노후를 한국에서 보낼 생각이라 다신 미국으로 오실 일이 없을 것 같고 저는 내년에 여기서 아이 낳고 앞으로도 쭉 이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에요. 간섭하는 시부모를 피해 도망치듯 떠나온 미국이지만 의외로 이곳이 제 성향과 딱 맞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야지.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이 너무 아쉬워하셨지만 부부가 같이 살고 싶다 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까지는 같이 살다가 아이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몸조리까지 해줄 테니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가라 하시길래 몸조리는 또 얼마나 유난을 떠실까 싶어서 지금 당장 남편이 옆에 없으면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미칠 것 같다고 꼭 지금 가겠다고 우겼어요. 공항에서 저를 배웅하시며 아쉬움에 눈물까지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니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괜히 저까지 울적했었는데 막상 비행기 출발하자마자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 마냥 속이 뻥 뚫리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당분간은 계속 미국에서 지낼 생각이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그때는 한번 손주 보여드리러 한국에 가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